잘못하면 다치는 거 아니냐 질문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안 하셔서 아프나 하셔서 아프나 아픈 건 동일합니다. 잘 하시게 된다면 안 아플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생깁니다. 스쿼트는 단순하게 하체 운동을 하기 위해서 혹은 최고의 하체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안 아프고 싶어서 운동을 연구하는 채널 안아파짐입니다. 오늘은 하체 운동의 꽃 스쿼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40대 분들, 빠르면 30대 분들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체력이 딸린다, 운동을 해야겠다, 하체가 부실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실제로 회원분들도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하체 운동을 해야겠는데 방법은 모르겠고 스쿼트는 너무 어렵죠. 이것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유튜브 인스타에 나와 있는 너무 많은 설명들, 그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이해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서 알려드리면 참 좋겠지만 영상은 의미의 전달이 왜곡될 수 있고 완전하지 못하며 사람마다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들의 본질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레이너마다 방법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설명의 방법이 달라서, 그리고 사용하는 키워드가 달라서일 겁니다. 하지만 본질은 동일합니다. 제가 직원들과 회의를 거치고 사람들의 케이스를 분석하고 하면서 느낀 바로는 트레이너마다 스쿼트를 이해하는 방법은 달라도 본질은 동일하다는 것이었어요. 오늘은 스쿼트에 관한 수많은 설명들, 그리고 키워드들, 모션의 설명 방법들, 이것들에 관해서 의미를 설명해드리고 스쿼트의 본질이 무엇인지, 스쿼트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쉽고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아파와 함께 신기하고 재미있는 운동의 세계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스쿼트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듣는 이야기가 엉덩이를 뒤로 빼세요 일 겁니다. 이것의 의미는 중심을 뒤로 보내세요 인데, 중심을 뒤로 보낸다는 것을 엉덩이를 뒤로 빼는 것과 같다고 오해하신다면 스쿼트를 하시는 것에 이미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이 워딩을 오해하는 이유는 스쿼트를 할 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골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스쿼트 동작을 할 때 정확한 코칭을 하기 위해서 문장을 구사하게 된다면 중심축 뒤로 엉덩이를 보내세요, 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중심축이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많은 SNS에서 이야기하는 힙힌지가 무엇인지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중심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의자의 중심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무게중심축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사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의자의 각각 다리로부터 교차되게 선을 긋게 되면 중심축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인체에 적용해보자면 우리 몸의 중심축은 발의 중심을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발과 발의 중심을 연결하고 그것을 양분하게 되면 우리가 땅을 딛고 있는 기저면에 무게중심 점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게중심 점으로부터 수직선을 그어 올리면 무게중심 축이 완성되지요. 이 축 뒤로 우리 몸의 무게중심 점이 넘어가게 되면 뒤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쿼트는 무게중심축 위를 우리 몸의 무게중심점이 수직으로 움직이게 하는 기술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무게중심점인 명치가 무게중심축 위에 있고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만 상체가 앞으로 기울게 되면 목적 달성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상체를 세우고 엉덩이를 지면으로 가게 만든다면 조금 더 온전한 스쿼트 자세를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스쿼트는 단순하게 하체 운동을 하기 위해서 혹은 최고의 하체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신체는 원래 스쿼트를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스쿼트라는 말의 뜻은 쪼그려 앉기입니다. 유아기 때 누워서 다리를 바둥바둥하고 몸을 뒤집고 기어다니고 벽을 짚고 서는 이런 과정 중에 스쿼트는 기본적으로 거치는 과도기적인 방법이자 수단입니다. 그리고 인체의 메커니즘을 이용해 가장 안전하게 신체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요. 이런 관점에서 스쿼트를 바라보게 된다면 하루에
하루에 10시간 가까운 좌식 생활로 인해서 흉곽과 골반이 굳어있고 움직임이 나오지 않게 되는 이러한 악순환을 스쿼트를 한다는 것 하나만으로 많이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악순환의 이유들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이 의자에 올바른 자세로 앉아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체는 골반이 안으로 말린 채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이것이 허리와 목 디스크, 어깨 통증, 거북목, 일자목 등이 생기는 주된 이유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스쿼트가 중요한 운동 중 하나이며 최고의 하체 운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스쿼트가 되기 위해선 골반이 뒤로 빠지고 흉곽은 열린 상태가 되어야지만 온전한 상태의 스쿼트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스쿼트의 본질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SNS를 찾아보면서 많이 듣는 워딩을 알려드리고 이것의 의미를 분석해 볼까요? 이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엉덩이를 뒤로 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무게중심이 뒤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엉덩이를 뒤로 빼세요 라는 이 말이 실제로 엉덩이를 뒤로 빼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으니 정상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무게중심축까지 뒤로 이동시켜라 라는 말입니다. 이것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퇴골이 긴 경우 발 앞으로 무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이 앞으로 나오고 안 나오고는 스쿼트의 완성도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 워딩의 의미는 엉덩이를 뒤로 빼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무게중심축이 앞으로 쏠려 있으니 원래의 무게중심축까지 뒤로 이동시켜라 입니다. 이 말의 평행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설명이 완성된다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것 또한 무게중심축이 앞으로 쏠려 있으니 원래의 무게중심축까지 뒤로 이동시켜라 입니다. 결론적으로 스쿼트를 하는 방법은 앞으로 쏠려 있는 무게중심축을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무게중심축까지 이동시켜서 수직으로 만들어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어날 때 워딩들도 있습니다. 이것들도 그냥 들으면 이해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이 필수입니다. 엉덩이를 뒤로 밀어야 되는 이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체는 앞으로 기울어지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쿼트 상태로 온전히 앉을 경우 우리는 뒤로 넘어지려는 것보다 앞으로 기울려는 힘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 그냥 일어나게 된다면 신체는 앞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힘이 합력을 맞추기 위해 뒤꿈치에서부터 꼬리뼈 쪽으로 엉덩이를 뒤로 밀듯이 일어나야만 우리 몸의 무게중심인 명치를 수직으로 밀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앉았다 일어난다는 동작 자체를 무릎에서부터 어깨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멀어진다 라고 인지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지하고 사용하게 된다면 무릎은 과도한 부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무릎이 아프고 발목에도 문제가 생기는 주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일어나기 동작은 발 뒤꿈치에서부터 엉덩이까지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회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는데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복강의 압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당장 올바르게 할 수 없다고 안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상체가 앞으로 숙여져도 일단 뒤꿈치에서부터 엉덩이까지 멀어진다는 감각을 익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리와 복압을 연결하는 연습을 따로 하시면 됩니다. 잘못하면 다치는 거 아니냐 질문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안 하셔서 아프나 하셔서 아프나 아픈 건 동일합니다. 잘 하시게 된다면 안 아플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생깁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이 이해가 되신다면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이해가 안 되신다면 질문을 댓글에 달아주세요.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스쿼트에 관해서 여러 SNS에 나와 있는 너무 많은 설명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많은 트레이너들이 코칭하는 워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과 안 아파지고자 하는 트레이닝들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영상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이 스쿼트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유는 영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조차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의미가 어떻게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제가 말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비싼 수업료를 내면서 PT를 받을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에 관심이 있고 더군다나 안 아프기 위해서 운동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영상들로 찾아뵐 것이니 기대해 주시고,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안 아픈 일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아파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ll be back.